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위정편 제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3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법령으로 사람을 이끌고 형으로 사람을 다스리면 사람들은 법망을 피하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덕으로 사람을 이끌고 예로 사람을 다스리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스스로 잘못을 고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서 제목을 저는 위정편 3장의 제목을 사람을 이끄는 두 가지 힘,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법령과 형벌을 통한 통치, 두 번째는 덕과 예를 통한 통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법령과 형벌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외적인 규제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규칙을 따르지만 내면의 도덕적 성찰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법꾸라지라고 하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법꾸라지, 법 플러스 미꾸라지를 합쳐진 말이죠. 이 법꾸라지라고 하는 말은 법을 피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느 정치인은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법적인 문제와 연결되면서 법을 겸허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겸허하게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재판을 연기하는 등 그냥 아주 법꾸라지로서의 일을 일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얼굴이 두껍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위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높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초기에는 무단 투기자가 늘어나는 듯 줄어드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감시의 눈을 피해서 다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처벌만으로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도덕을 강요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도덕성을 심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또 한 가지 예는 학교에서도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학교 교칙이죠. 교칙을 정해놓고 위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칙에 위반되면은 아주 선생님한테 크게 꾸지람 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학도 당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벌점 이상이 되면은 방과 후에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이러한 벌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의 출석률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갖다가 야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은 행동을 억제할 수 있지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벌 같은 거 하는데 관련해 갖고 유머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막 심하게 떠들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교장 선생님이 그 교실에 가가지고 가장 심하게 떠드는 학생 한 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 학생을 밖으로 내보내서 벌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오통을 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야, 너희 선생님 어디 갔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밖에서 벌 쓰고 계신데요? 누가 벌 쓰는지 알겠죠? 두 번째 방법은 덕과 예를 통해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덕성과 예절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을 자발적인 청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교실과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청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모범이
구성원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칙을 뭐 어기면 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교사들 자신이 모범을 보인, 덕으로서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인 그러한 그 사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법과 형벌을 통한 통치는 외적인 규제를 통해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내면적 도덕성 함양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덕과 예를 통한 지도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도덕성을 촉진하여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형벌보다는 덕과 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이자 평생 본보기입니다. 부모가 덕과 예를 몸소 실천하면 자녀는 자연히 이를 따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규칙 적용이나 명령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일상에서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본 자녀는 정직이 단순한 말이 아닌 삶의 방식임을 깨닫고 스스로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소통하는 것은 자녀의 자기 조절 능력과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처벌하려고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좀 덕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부모들의 방식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무조건적인 처벌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뭔지를 갖다가 물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녀에게 문제 해결 능력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삶과 행동은 자녀에게 무언의 교육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를 실천하면 자녀는 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모는 덕과 예를 통해서 자녀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 지도를 한다, 그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교육의 결과인 것입니다. 수치심이 있다는 얘기는 단지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우면은 자기 행동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반대로 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형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면은 법꾸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피해 나가려고,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얼굴만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도덕 중에서 어떤 것으로 사람을 통치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도덕입니다. 덕으로서 사람들을 통치했을 때 그 효과가 많다라고 하는 점을 공자는 위정편 제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정편 3장의 제목을 사람을 이끄는 두 가지 힘,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